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가져온 컨텐츠는 국산 소해 헬기 첫 비행 성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해 헬기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이 소해가 뭐냐? 청소할 소자예요. 해는 바다 해자예요. 바다를 청소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바다를 청소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기뢰를 제거한다라는 소리예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증명이 됐지만 상륙전이라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적도 우리의 상륙을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 중의 일환이 바다에 기뢰를 설치하는 거예요. 기뢰라는 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한 몇백 발 뿌려놔도 되거든요. 바다에 몇백 발 뿌려놓으면은 표류하다가 배에 부딪혀서 폭발하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뭐 가만히 있다가 주변에 적이 인식되면은 공격하는 방식도 있고, 어쨌든 상륙하는 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륙을 하기 전에 무조건 소해를 해줘야 돼요. 바닷길을 열고 그 바닷길을 통해서 상륙함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소해 헬기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 미국밖에 운영을 안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소해 헬기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사에서 얘기를 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해 헬기가 어떤 거고 어떤 모델을 추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이게 초도 비행을 성공했는데 6월 24일에 첫 비행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6월 26일이죠. 카이가 기뢰 잡는 소해 헬기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탈리아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라고 합니다. 카이가 개발한 소해 헬기 시제기는 지난 16일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형상? 가 여기서 많이 봤어요. 얘예요. 수리온.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MCH라고 그냥 짧게 부를게요. 이 MCH는 수리온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린온을 베이스로 만든 게 MCH예요. 그래서 이 MCH가 이제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아쉽게도 여기에 장비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헬기의 장비는 마린온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이 헬기 자체가 이렇게 특별하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소해 헬기가 초도 비행했다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 그리고 어떤 예정이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드디어 소해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대한민국은 소해 전력이 빈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륙전이 가능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물론 상륙 전력 자체는 괜찮아요. KAAV, 그리고 이제 K1 전차, 공기부양 정도 있고, 그리고 해병대 병력들도 충분하고, 그리고 그걸 실어 나를 대형 수송함도 2척이나 있고, 상륙 전력 자체는 어느 정도 갖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상륙 부대들을 안전하게 무태다가 데려줄 길잡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소해 헬기를 연구하고 개발했고, 그 의미 자체가 드디어 우리 국방부가 소해 전력도 신경 쓰기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 두 번째, 소해 헬기의 국산화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MCH는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린온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국산화의 장점은 말 안 해도 알죠?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저렴하다. 경제 선순환적인 효과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해 헬기 대대 창설 예정입니다. 제가 그냥 나름 찾아봤는데 이 정보도 군 내부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요건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2026년까지 10기 내외의 소해 헬기가 실전 배치되는 건 확실합니다. 요 앞부분은 확실한데 2030년까지 소해 헬기 대대를 편성하겠다고 함, 이거는 뇌피셜에 가까워요. 일단 우리나라 해군이 소해 전력이 얼마나 빈약한지 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소해 전력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남포함, 원산함, 강경급 소해함, 양양급 소해함. 이 강경급 소해함 6척, 양양급 소해함 6척, 총 14척이 기뢰함의 끝이에요. 얘네들로 소해를 해야 돼요. 이 기뢰 제거와 관련돼서 탑은 해자됩니다. 일본은 이런 거 갖고 있어요. 이 AW 멀린 갖고 있는데 이거 해자대 거거든? 벌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잖아. 23대 가지고 있고 CH-101 3기까지 합쳐가지고 24개 갖고 있어요. 우라가급 소해 모함이라고 요런 거 갖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전투함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전투함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소해만을 위해서 이런 배를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해자대는 왜 이렇게 강력한 소해 전력을 가지고 있나요? 미국이 태평양 전쟁 때 좀 정도껏 연안에다가 기뢰를 뿌렸어야지. 여기서 잠깐 알려드리는 토막 역사 상식. 초기 해자대의 존재 목적은 소해 임무를 위함이었다. 실제로 일본 해군은 해체됐는데 남은 부대가 소해 관련된 전대들 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싹 다 해체되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소해 변태들이 되었다. 그래서 요거밖에 안 돼요. 14척의 기뢰함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2030년대 되면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일단은 MCH가 배치가 돼서 1개 대대가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남포함 원산함, 그리고 차기 소해함, 그리고 양양급 소해함 이렇게 돼가지고 소해 전력이 많냐라고 하면은 절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거보다는 강화가 됐잖아. 사실 여기서 제가 더 바라는 거는 일본의 우라가급 소해 모함처럼 요런 거 한 척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MCH 같은 경우는 이미 다양한 수리온 파생형이 있기 때문에 부품 호환성이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돼요. 이렇게 말이죠. 이게 원래 수리온인데 요게 메디온이 되고, 경찰청형 수리온이 되고, 산불 진화형 수리온이 되고, 그리고 이 메디온을 베이스로 해서 마린온이 만들어지고, 이 마린온이 상륙 공격 헬기를 만들고 국산 소해 헬기가 된 이런 루트죠. 이미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300기 이상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군 장비가 300기 정도 넘으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개량하기도 편하고 유지 보수하기도 편한 이 선순환 구조를 띈다. 그게 한 300기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이미 근데 수리온의 파생형은 300기 이상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국산 소해 헬기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유지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생각도 그러더라고요. 이 점이 사실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왜냐면 모든 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스펙보다는 얼마나 유지 보수가 가능하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소해 헬기 관련해서 그 킹왕짱 끝판왕이 있어요. 이런 앤데 이제 이 녀석이 최고 존엄이거든? 얘가 제가 알기로 페이로드가 13톤인가 그래요. 얘 자체 중량이 13톤이라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페이로드가 13.5톤으로 알고 있거든? 이 최고 존엄 이거 보세요. 일본이 지금 소해 헬기로 쓰는 앤데 얘 보세요. 진짜 최고 존엄 그 자체입니다. 진짜 얘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약간 날아다니는 탱크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최대 이륙 중량이 30톤. 맞아요. 최대 이륙 중량이 30톤 정도 돼. 아, 이게 F-35A보다 비싸? 아, 그건 몰랐네. 그러면 이제 얘는 추종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국산 헬기라고 해도 추종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롤 모델 삼아서 따라간 거잖아. 그러면 이 MCH의 롤 모델이 뭐냐? MH-60S입니다. 얘하고 그 비행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순 없지만 비슷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찾아봤는데 얘네 둘 다 중형 헬기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놈이고, MCH에 장비되는 소해 장비가 뭐냐라고 따졌을 때 MH-60S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소해 헬기의 아이덴티티가 소해9라는 애거든요. 소해9가 뭐냐면 이런 애예요. 이런 애야. 이 시 드래곤이 이게 질질 끌고 다니는 얘인데 이렇게 질질 끌고 다녀요. 이게 소해9라는 놈인데 이 풍선 마냥 와이어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끊어주면 작동을 안 하거든? 얘를 그러면은 어떻게 끊냐? 여기도 사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질질 끌면서 와이어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MH-60S도 얘를 못 써요. 근데 MH-60S를 롤모델로 한 게 MCH면 얘도 못 자르겠지. 맞습니다. 못 잘라요. 이 소해구를 쓸 수 있는 건 전 세계 딱 두 종류의 헬기밖에 없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 C 드래곤이고, 두 번째가 AW101 멀린.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또 생각하면 또 일본이 부럽긴 하네. 일본은 이 C 드래곤하고 멀린 두 개 합쳐 24척인가? 28척 갖고 있잖아요. 아, 좀 부럽긴 하네, 일본이. 역시 해양 강국이긴 해요. 좀 부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장비가 있냐?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 이게 핵심이긴 해요. 그리고 무인 기뢰 처리 장비, 수중 자율 기뢰 탐색 장비,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일단은 영상을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장비 있죠? 요게 이제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예요.
이렇게 날아간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 탐색 장비로 이렇게 이제 길을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AUV 이렇게 투하해서 이렇게 이제 스캔을 한번 하고, 스캔된 걸 찾았어. 그러면 무인 기뢰 처리 장비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거를, 이게 여긴 자폭하는 것만 보여줬는데 마덱스에서 요거 설명을 해주셨어요. 업체 대표 사장님이 이거 자기네들이 개발했다고 설명을 해줬는데, 자폭 모드가 있고요. 굳이 자폭을 안 해도 되는 기뢰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자폭을 하지는 않는데요. 자폭을 할 땐 자폭을 하는데 기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제거를 하지 무조건 자폭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다 준비가 돼 있냐? 아직까지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이 장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하고 무인 기뢰 처리 장비, 요거 2개 있잖아요. 요거 2개는 찾아보니까 이미 미국 쪽이랑 장비 공급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 걸 미리 해놨기 때문에 MCH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MCH가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바로 장비 달아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는 요거 써요. 이거 아까 영상에서 보던 거랑 똑같죠? 미국제고요. AN-AES-1 ALMDS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원리가 그냥 진짜 단순해. 그냥 빛을 바다에다 쏘면은 장애물이 있으면 반사돼서 보일 거 아니야. 그럼 그게 기뢰다 해가지고 이제 추적하고 탐색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운용 고도는 125m에서 450m 정도 됩니다. 탐색 수심은 200m쯤 돼요. 200m면 충분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한 탐색 수심이 한 200m쯤 된다. 그리고 시간당 탐색 범위는 15km 제곱 정도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AN-ASQ-235 아처 PC가 달립니다. 이거는 수증기를 정밀하게 탐지하고 파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대요. 일단은 아처 PC를 쓴다라고 지금 기사나 이런 데에서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약간 여기서 이제 MCH의 단점이 좀 보여요. 이 헬기는 이제 MH60S 나이트호크거든요. 얘는 지금 보면은 이 아처 PC가 4개가 달리잖아요. 이게 이제 MCH거든? 얘는 하나밖에 안 달려요. 아마 페이로드 때문에 이런 거 같은데, 얘는 한 번에 이제 4개 뽕뽕뽕뽕 내릴 수 있는데 얘는 한 번에 1기밖에 못 내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는 조금 아쉽다. MH60S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MH60R. R은 해상 작전 헬기고요, S는 소해 헬기예요. R은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인 잠수정 요건데, 이 AUV는 이미 우리나라 개발을 해가지고 실전 테스트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MCH가 배치가 되면 얘를 바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MCH가 배치가 되면 어떤 의의가 있냐? 오늘 결론. 자, MCH의 의의 그리고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 단순 전력만이 아니라 실속도 이제 챙기기 시작하는 중이에요. 그동안 우리 해군은 눈에 잘 띄는 전투함 전력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해군 전력 강화 관련해가지고 전투함을 우선으로 했지, 보급함, 소해함,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렇게 투자 안 했잖아요. 근데 최근 10년 내에 대잠 전력부터 해가지고 소해 전력 등 진짜로 실속을 챙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른쪽으로는 해자대가 있고 왼쪽으로는 중국 해군이 있어서 이 둘이랑 비교하면은 아직 좀 갈 길이 멀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정된 예산 안에서 나름 계속 성과를 잘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말했지만 MH60S 나이트호크와 같은 포지션입니다. 이 MH45 시 드래곤 같이 소해구를 쓸 수 없어요. 그건 정말 아쉽습니다. 다양한 소해 장비를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소해 장비는 요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지보수가 저렴한 국산 모델입니다. 솔직히 MCH가 소해 헬기로서 우수한 헬기냐 라고 말하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지금 다른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기나 그런 거랑 비교해서 능력이 좋냐? 라고 하면 능력이 절대 좋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그냥 고만고만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만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죠. 유지 보수가 일단 저렴합니다. 그리고 개량을 하거나 그럴 때 군의 요구에 맞춰서 개량을 바로바로 진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